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수학화 복습을 할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 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우리가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내용을 확실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머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부등식의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수의 범위가 어디까지만 가능할까요? 바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를 이야기할 때는 A, B는 바로 실수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실수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성질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B보다 크면 얘는 어떠한 그 성질을 만족하겠까요? A하고 B의 차는 0보다 항상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절대값을 씌워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도 얘가 뭐가 된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 되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a가 0이고 b가 0이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일 때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절대값을 자, 서로 둘이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요렇게 각각 절대값이 곱한 거랑 또 같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자, 절대값 a를 봤을 때 요거를 제곱을 하나 우리가 a의 제곱을 하나 얘도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제곱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자, a의 절대값을 씌운 거는 당연히 뭐보다는 클까요? a보다는 더 크겠죠. 양변의 제곱을 씌워도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a와 a의 값을 비교해 보면 얘가 아무리 음수가 되더라도 얘는 항상 양수가 되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a하고 b가 서로 같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a, b가 실수일 때는 이런 많은 경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자, a가 실수일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가 양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b하고 a가 양수이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A하고 B하고 더했을 때는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되고 A하고 B를 곱했을 때도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A하고 B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당연히 절대값은 뭐가 돼요? B보다는 크겠죠? 자, 그리고 각각 또 제곱을 해요. 그럼 당연히 B의 제곱보다는 크겠죠? 또 루트를 씌워봐요. 그럼 당연히 얘가 A가 루트 B보다는 더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B의 실수 관계에서 바로 이런 부분은 이제 성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부등식의 자, 대소관계입니다. 자, 부등식 대소관계일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두 수의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을 바꿀게요. 두 수의 제곱의 차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두 수의 자, b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자, 두 수의 차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a, b가 뭐가 돼요? 실수일 때예요. 자, a, b가 실수일 경우에는 자, 두 수를 이렇게 우리가 빼보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a는 b보다 크다. 그리고 이때는 a하고 b가 같다. 이때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수의 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수의 제곱의 차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예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그냥 실수일 때 경우와 그리고 우리가 a하고 b가 양수일 때 경우를 우리가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어떤 경우가 만족을 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수일 때는 우리가 그 제곱 부분도 그대로 대소관계가 저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a가 b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얘는 a하고 b가 같고요. 그리고 얘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수의 우리가 b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자, 얘는 a하고 b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음수일 때는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a분의 b가 있는데, 자, 얘가 1이냐, 그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으냐. 그래서 요 경우로 봤을 때는, 자, b가 a보다는 더 크고요. 그리고 이때는 b하고 a하고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돼요?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이용한 우리가 이제 증명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두 수의 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두 수의 차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수의 제곱의 차를 우리가 이제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려면 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식에 뭐가 있어요? 근호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대소관계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증명 과정에서 꼭 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수의 비의 값은 우리가 어떤 식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 지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밑이 뭐 같고 뭐 지수 상황에서 이야기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대소관계 우리가 이 부분이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데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필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내가 이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이 부분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어서 배울 내용은요, 바로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이 절대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을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등식에서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의 종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개념 볼까요?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자, 얘는 항상 성립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자,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볼 부분은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성립하는 걸 몰라요. 자, 그런데 얘가 아무리 0이 돼봤자 얘는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립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A하고 B가 전부 다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성립이 된다. 이때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뭐가 된다? A가 B가 전부 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그 부등식이 성립을 할 때 자, 우리가 그 큰 거나 작은 거 요거 성립하는 거와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지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실 때 자, a제곱 플러스 2ab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b의 제곱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것도 보면은 뭐 요거는 아주 간단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a가 뭐가 돼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0이 되기 위한 등호 성립 조건은 자, 둘 다 0일 때도 성립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등호 성립 조건은 자,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됐을 때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 a하고 마이너스 b가 되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죠. a하고 플러스 b가 있을 때는 자, a 마이너스 a하고 b가 부호가 다르고 같을 때, 절대값 같을 때, 그리고 a 마이너스 b가 0이 될 때는 a하고 b가 같을 때의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거는 뭐 수학상에서 많이 봤던 우리가 식 중에 하나죠. 자, AB 플러스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 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양변에 우리가 2분의 1로 묶어주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2ab, 2bc, 2ca가 되죠. 그러면 a하고 b 하나씩 해서 완전제곱식, 그리고 b하고 c하고 하나씩 해서 완전제곱식, a하고 c하고 하나씩 해서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거는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도 0이 돼야 돼요. 얘도 0이 돼야 돼요. 얘도 0이 돼야 돼요. 그 얘긴 즉슨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은 바로 A하고 B하고 C가 같을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최소값이나 뭐 최대값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등호 성립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 종류 중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문제 조건은 항상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예요. 왜? 양수일 때만 우리가 얘는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보면은, 자, 두 수의 우리가 평균을 구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수를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양이 약간 이상한데, A 플러스 B분의, 자, 2AB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화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수학 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이 산술평균은 뭐를 의미한다? 바로 등차 중앙을 의미한다. 자, 기하평균은 뭐를 의미한다? 바로 등비 중앙을 의미한다. 자, 조합평균은 뭐를 의미한다? 바로 조화 중앙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얘네는 무슨 그 대성관계를 갖냐면 항상 성립하는 게 얘가 항상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뭐가 되죠?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자, 얘가 같으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되느냐?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 요게 바로 산술기하 조합 평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는 하나가 근호가 있죠. 그리고 얘네가 양수예요. 그래서 뭐를 이용하냐면 뒷면 자체는, 자, 제곱의 차로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 평균 자체는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한 이제 증명만 간단히 얘기해 보면, 자, 제곱의 차죠. 얘하고 얘하고를 우리가 빼보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대소관계는 아직 어떤지는 몰라요. 자, 얘를 이제 제곱해보면 4분의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AB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통분시키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자, 이 부분은 4분의 A-B의 제곱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어차피 뭐가 돼요?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A-B가 0이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등호가. 그래서 이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가 된다? A하고 B가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보면요. 자, 얘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루트 AB의 전체 제곱을, 그러니까 가운데 걸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가 돼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2AB가 얘가 뭐가 된다? 같아진다. 얘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살펴보시면은, 기하평균은 요 세 개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바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등비중앙이 된다. 우리가 수에 대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열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조합 평균은 여러분들이 그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 A, X, B가 자, 조합 수열부터 좀 알아보시면은 A, X, B가 얘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를 역수로 취해줬더니 뭐가 되더라? 이 부분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되더라. 자, 차가 같은 수열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등차 중앙 구하는 것처럼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한 거에 1을 나누면 그게 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구하시면 바로 요 조합 평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증령 똑같이 제곱차로 이용하시면은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 개념 있고요. 우리가 좀 이어서 또 유명한 또 저희 부등식이 있어요. 그것도 이어서 같이 한번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방금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요. 자, 그것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성질을 살짝 얘기를 하고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평균 얘기할 때는 두 수가 언제일 때? 양수일 때예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수가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수가 만약에 음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아예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자, 어떨 때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A 플러스 B를 우리가 어떤 K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A 플러스 B가 K니까 뭐가 됩니까? 자, K의 2가 되고요. 그리고 루트 AB가 되겠죠. 자, 얘를 정리를 양면에 제곱을 하니까 AB가 뭐가 된다? 4분의 K제곱이 된다.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수의 자,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합이 일정하면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값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A 플러스 B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아까 등호선이 조건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A 플러스 B를 뭐 M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얘는 루트 M이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A 플러스 B라는 것은 뭐가 돼요? 2 루트 M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두 수의 합이 최소값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요? A하고 B가 수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합은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8이다. 그럼 얘는 4라는 얘기죠.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산술기하 평균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실 부분이 코시 슈바르츠의 자, 부등식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A하고 B하고 X하고 Y가
얘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얘가 바로 실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산술기하 평균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적어 보면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자, 보면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 됐을 때 이런 부등식, 절대 분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최소가 최대가 구하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립 조건은 뭐가 되느냐? 자, a분의 x는 b분의 y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성립하는 걸 볼까요? 실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에서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바로 두수의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제곱의 차, 그 다음에 b를 이용하는 거는 전부 다 a, b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두수의 차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되더라.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에 자, 얘를 전개를 해볼까요? 자,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ab xy에 자,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참 길죠? 자, 그러면 삭제가 되죠. 얘랑 얘랑 삭제가 되고요. 얘랑 얘랑 삭제가 돼요. 자,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자, 얘가 기본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등호선이 조건이 되려면 ay랑 bx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옮겨주고 얘도 옮겨주면 뭐가 돼요? a분의 x는 b분의 y.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앞에 개수가 밑으로만 가면 우리가 등호선입 조건 서로 그런 부분이 같아지면 등호선입 조건이 된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얘는 어떨 때 사용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냐면 ax 플러스 by가 얘가 일정할 때 요 값이 일정하면 내가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값에 내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값이 일정하면 자, 요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가 돼요? 요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것은 그 값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ax 플러스 by의 최대값 자, 이럴 때는 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뭐가 돼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의 개념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4번. 자, 그래프가 있어요. 자,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한번 보면 A하고 B는 양수이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x절편이 a, y절편이 b니까 우리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점을 어느 점을 지나요? 1,4를 지나가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는 1이 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 S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A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B의 뭐를 구하면 돼요? 최소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요 식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가 자, 산술기하 평균 쓰면 2 루트 자, 뭐가 돼요? ab분의 4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자, 요거 위에 나오면 4가 되고요. 자, 루트 ab는 얼마예요? 바로 4다. 양변을 제곱하면 ab는 얼마야? 바로 16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럼 ab가 바로 16이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자,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2분의 1에 곱하기 16 하면 얘는 넓이가 바로 8이 된다. 우리 간단하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등호선 조건은 뭐다? 선의 조건은 A하고 B가 같은 걸까요? 아니죠. A분의 1은 B분의 4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B는 얼마가 된다? 4A라는 등호선 조건이 있다라는 거. 이거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 되려면 A하고 B가 비율이 뭐가 돼요? B 쪽이 뭐 길이가 A보다는 4배가 더 길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65번을 보면요. 자, 두 실수 xy가 줬는데 갑자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뭐 x, y로 통분시킨 다음에 뭐 x 플러스 y가 3이 있으니까 얘를 x, y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x, y가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 얘를 자세히 보면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있죠. 그리고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게 있죠. 각각의 밑에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수가 하나씩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수를 우리가 임의로 곱합니다. 어차피 내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니까 요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얘를 x 플러스 y하고 자, x분의 1을 플러스 y분의 1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y분의 x가 되고요. 자, 얘랑 뭐가 돼요? x분의 y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2라는 요 값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평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a 플러스 b에서 보면은 2 루트 ab예요. 자, 얘네 두 수가 뭐가 되게끔 우리가 상수가 되게끔 하면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이를 우리가 각각을 뭐로 생각해요? A로 생각하고 B로 생각하면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산수기하평균 써보면 자, 두 개를 내가 이제 곱합니다. 그러면 2 루트 뭐가 돼요? y분의 x 곱하기 x분의 y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왜? 여기만 우리가 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간 거고 얘는 그대로 가서 어차피 부등식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얘 1이니까 결국 값이 얼마예요? 아, 얘는 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얘가 x 플러스 y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뭐가 되더라? 4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얘가 3이죠.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4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왜? 얘를 우리가 또 통분시켜서 얘 x 플러스 y 값 있으니까 xy 값에 대한 우리가 뭐 최대값을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분모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값을 구하면 좀 더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곱해서 상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식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좀 더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는 양수라는 보장이 좀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수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양수의 조건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이 되는데요. x는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식 자체를 뭐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 그걸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얘는 뭐가 보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우리가 제곱식 만들면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절대 부등식의 하나죠. 우리가 뒤에를 뭐 b라고 생각하고 이걸 a로 생각하면. 그쵸? 자,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식의 변형이 약간 필요한 건데, 자, 그대로 내려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리고 플러스,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64를 하면 얘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애죠. 그럼 빼기 얼마? 1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뭐가 보장이 된다? 0보다 큰 게 보장이 가능하니까 얘를 A로 보고요. 얘를 B로 보면요. 자, 산수기하 평균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자, 루트,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6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그럼 여기 값은 어차피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고, 자, 64는 앞에 8이죠. 8, 2,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15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변형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72번 보시면 두 실수 x, y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도 뭐가 보장이 돼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근데 문제는 얘를 다이렉트로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 요식 자체는 0보다 우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x제곱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거기에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요거랑 모양을 똑같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식을 좀 뒤로 빼주면 플러스 x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x죠. 자, 원래 요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곳에 우리가 뭐를 구해요? 최소값을 구하고요. 자, 요곳에 뭐를 구한다?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한번 분리를 시켜서 생각해 보면, 자,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어떨 때? x가 1일 때, 자, 최소값 얼마를 가져요?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 x는 둘이가 동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값을 가지니까,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고 평균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요것의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2의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에, 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돼서 얘랑 소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 2가 되니까 얘는 4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등호선 조건을 살펴보면은 어떨 때 등호선 조건이 돼요? 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될 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서로 요게랑 서로 같아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넘기고 얘가 4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니까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될 때가 바로 저기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요?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자, 근데 x가 1일 때 최소값을 마이너스를 가져요. 그러면 y값도 얼마나 가져요? y값은 0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의 최소값은 얼마? 4. 여기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4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된다. 자, 2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값은 뭐를 가져야 돼요? x는 1, y는 0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변형 작업이 약간은 좀 더 추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산수기하 평균할 때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상수가 나오게끔 어떤 식의 변형 작업만 잘 시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산수기하 평균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또 유리함수 아시죠? 그 유리함수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필히 좀 아주 집중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고요.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곱셈 공식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필히 확실하게 본인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그 수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